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4일 개요 두번째 기사 1482년 명성화 18년 응도패 구수영이 와서 아뢰기를 청컨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삼도로 하여금 매를 잡아서 바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고왕하기에도 여가가 없는데 어찌 매 잡는 것을 일삼겠는가. 경의 아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하였다. 구수영이 대답하기를 신도 또한 이때에 매를 잡아서 바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미리 준비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는데 구수영이 부끄러워하면서 물러갔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4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정효종이 상소하여 창림하지 못한 일을 밝히면서 전참이 김극유를 정인으로 삼았는데 그때 김극유가 상중에 있으면서 연산에 거주하므로 임금이 명하여 불러오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김극유가 도착하여 아뢰기를 박숙달과 정효종은 신이 모두 이들과 더불어 사귀고 있었는데 두 서너 해 전 6, 7월 무렵에 어미가 병이 나서 서울에 들어와 약을 구하다가 정효종에게 들러 찾아가 보니 정효종이 신에게 소의 초구를 보이므로 신은 박숙달이 최희의 칼을 빼앗고 최희에게 방석을 준 등의 일을 보고는 정효종에게 말하기를 나는 최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질정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 다른 일을 들어서 알리는 것이 대체 어떠하겠는가 했습니다. 5, 6일이 지나서 박숙달이 신의 집에 왔으므로 신이 이야기하다가 최희의 칼을 빼앗은 일에 미치니 박숙달이 말하기를 이것은 정효종이 사람을 만나면 곧 하는 말인데 그대로 또한 반드시 정효종에게 들었을 것이다. 칼을 최희가 내가 찬 칼이 없는 것을 보고서 주었던 것이고 방석은 내가 말 위에를 집으로 사는데 어디서 이를 얻겠는가. 이것은 정효종이 내가 그의 과실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을 싫어하여 나로 하여금 입을 다물도록 하는 것이다 하고는 얼굴빛이 변하면서 말하기를 정효종이 대관 중에서도 유독 나를 원망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내가 정효종의 과실을 알고 있는 것을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 문경현에 있을 적에 복녀 잔물을 그 형을 믿고서 모든 수량을 가지고 왔는데 어찌 사람마다 하는 짓이 있겠는가. 인연이 없어서 위에 주달하지 못했을 뿐인데 만약 인연만 있다면 내가 마땅히 낱낱이 이를 아랠 것이다 했습니다. 그 뒤에 정효종이 또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박숙달이 나의 과실을 꿈에서 논박하니 나의 평생이 오늘에 결정된다 하고는 이내 소리를 내어 슬피 울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약 칼 관계의 일을 먼저 아랜다면 박숙달은 할 말이 없을 것인데 미처 먼저 아뢰지 못한 것은 자네들의 과실이다 하므로 내 신이 대답하기를 박숙달이 나를 보고서 자네의 일을 아뢰고자 한 것은 평소부터 계획한 듯 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서신을 보여 말하기를 내 말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으니 박숙달이 그대가 먼저 고발할 것을 의심하여 먼저 아랜 것이 아니겠는가. 나도 또한 이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복녀 잔물은 임금에게 물건을 바치되 베스라치들이 나누어 가지는 나머지 잔물이다. 선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4일 기호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황이 와서 아뢰기를 김세적의 전리는 비록 우리 밖에 있지만은 외방에 있는 인가가 덤으로써 서울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니 한국의 일은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안에서 공정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밖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린에게 효도의 전 남편 장수와 나중 남편 승재가 이를 물었었는데도 김세적의 일은 스스로 효도에게서 나와 함께 형장으로 신문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서 먼저 스스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어 말했으니 이것은 또한 명백하여 의심이 없는 일입니다. 김세적의 여종이 만약 혐의한 바가 없다면 어찌 반드시 얼굴이 같은 것을 말하겠습니까? 또한 어찌 얼굴이 참으로 서로 같기 때문에 비록 바로 얼굴이 같다고 말하는지를 알겠습니까? 만약 과연 관계가 없다면 김세적의 부모가 어찌 효도에게 의복을 선물로 주어 그가 스스로 면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공주와 부를 상고해 본다면 적성이 서울에서 떨어지기가 겨우 1일 노정일 뿐이니 3일을 입번하고 6일을 출번하는 동안에 어찌 왕래할 여가가 없겠습니까? 김세적의 성품이 비록 안온하고 또 재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재주는 있어도 행실은 나쁜 사람이며 나쁜 사람이 있으며 또 원고와 피고도 있으니 헛되이 버릴 수는 없습니다. 또 김세적이 정유년부터는 왕래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금령을 범한 해는 곧 가보년이므로 이 해와 서로 연관짓지 않으려고 한 까닭으로 이로써 꾸며서 가리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비와 눈이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6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6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경nen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 너세겸과 사간 김극검이 아뢰기를 유언의 첩 경비의 정범은 매우 나쁜 일이므로 유언은 이미 먼 지방에 부처하도록 했는데 경비는 형률의 조문에 의하여 다만 장형 100대만을 때리는 것은 가벼운 듯합니다. 지금 엄히 징계하지 않으면 장차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지사 강희명이 대답하기를 신과 허정, 이등량의 집은 모두 유언과 더불어 이웃이 된 까닭으로 신등이 이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경비는 다만 적처를 구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머리털을 모두 뽑았으며 또 경비는 적처의 자녀에게 1개월의 양곡을 5뚜만 주었을 뿐이니 홍씨는 그 자녀의 굶주림을 보고는 소리를 높여 울면서 이르기를 너가 글을 읽었다면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 경비의 죄악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쫓지 않는다면 홍씨는 마침내 그 안정된 처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헌부의 아랫바에 의하여 먼 지방에 부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승정원과 홍문관과 입직한 여러 장수들에게 사후하도록 하여 승부를 결정하도록 하라. 내가 장차 이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문신들은 때때로 사후하지만 어찌 능히 정통하고 능숙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를 하도록 하는 까닭은 무신들로 하여금 흥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고는 이에 하수부 김세적 김순보 등을 각 편의 우두머리로 삼고 매 편마다 각기 7인을 배치하여 후원해서 활을 쏘도록 하고 이내 수를 하사하였다. 김세적 등이 이기니 아마를 각기 한 필씩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6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영도령 이상의 관원을 불러 우승지 김세적의 일을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창선 한 명의 윤필상 홍응 노사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사단이 공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척인의 입에서 나온 것인데 대저 원고와 피고의 사는 서로가 남의 나쁜 짓을 덧주었네요. 허위와 실상을 전도시키니 어찌 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공초에 승복한 사람이 만약 우리에 있다면 김세적의 집과는 서로 떨어져 아주 멀리 서울의 전린의 비교는 아닌데 규문의 은밀한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더구나 형장을 몸에 가한다면 어찌 감히 김세적을 돌보아 사모하면서 형장을 참고 받겠습니까? 효도가 공초에 승복한 것도 각 사람의 무복한 것에 겁을 내어 형장이 있을 것을 염려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 오문스러운 단서도 많으니 어찌 애매한 일로서 서로 간통했다고 논지하겠습니까? 또 육촌끼리 서로 혼인하는 것은 이보다 앞서서는 금하지 아니하여 곧 성례하여 혼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앙의 아들 최영우가 정효상의 딸과 더불어 혼인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육촌 관계입니다. 그 후에 육촌끼리 혼인하는 것을 금했던 것인데 가령 효도가 비록 김세적의 첩이 되었더라도 만약
이 법의 전에 있었더라면 그 사정은 또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심혜와 윤사헌은 의논하기를 효도를 비록 김세적의 육촌이라고 하지만은 사덕이 곧 봉사온의 첩의 딸이라는 것은 옳은데도 현재 사덕이 봉사온의 첩의 딸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서 김세적의 육촌이라고 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또 의심나는 곳이 많고 김세적이 비록 효도를 간통했더라도 또한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니니 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6일 신의 5번째 기사. 임금이 또 정효종의 일을 의논하기 하니 정창선 한 명의 용필상 홍흥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김극류가 아는 바의 말은 정효종의 소의 말과 서로 같으니 정효종이 실제로 헛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박숙달은 비록 정효종을 청렴하지 못하다고 여기지만은 그들이 주고받은 물건이 또한 자질구레한 일에 연루되고 폐고시킨다면 애매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며 제주도 또한 임용할 만하니 성상께서 제가 소사하고 심의 윤사원 윤호는 의논하기를 김극류의 아랫바는 다 믿기가 어려우며 또 박숙달과 최희가 이미 죽었으니 사실을 조사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김극류의 아랫바가 정효종의 상소와 더불어 대개 서로 같은데 정효종의 범한 바가 또한 감림자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문의 쑥달라의 그 재주가 임용할 만하니 서반에 소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노사씨는 의논하기를 김극류가 아랫바를 살펴보면 양쪽에 경중이 없습니다. 박숙달이 정효종의 과실을 말한 것이 비록 이와 같지만은 이 말이 앞에 나오지 않고 칼을 빼앗았다는 말의 다음에 꺼내려고 했으니 박숙달은 그가 자기의 과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이를 헐뜯으려고 일이 나기 전에 모함하여 주의를 빠뜨린 것인지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박숙달은 질문할 수도 없는데 지금 만약 확실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폐기하여 일생을 마치게 한다면 성덕의 하자를 버리고 녹용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니 성상께서 제가 하소서 하였다. 감림자도는 정곡을 감시하는 사람이 스스로 도둑질합니다. 이 문은 중국과 주고받는 문서에 쓰던 독특한 용어인데 또는 그러한 문체로 자문, 서계, 관자, 보장, 제사 등에 쓰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6일 신의 6번째 기사. 이보다 먼저 순천군 이계의 첩자인 오천 부정 이사종이 상서하여 양녕대군의 제사를 받들기를 청했는데 이때와 임금이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 윤사한 윤필상 홍은 노사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적자가 후사가 없고 첩자가 있으면 대종을 계승할 수가 없으며 차자가 양자로 들어가는 것은 국가에서 이미 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원천군의 이이가 성령대군의 후사로 계승하였는데 적실에서 아들이 없어 졸하였으므로 천첩의 아들인 열산정 이해로서 성령대군의 후사로 계승했는데 이는 적실에서 아들이 없고 열산은 첩의 장자이므로 그가 후사로서 계승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번은 이미 함양군 이포가 있고 이포 또한 적자가 있는데 지금 사종으로서 양녕대군의 후사로서 계승한다면 차자가 비록 적자가 있더라도 장자의 첩자로서 대종을 계승하는 것이니 다시 법제를 정한다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장자가 비록 첩자가 있더라도 차자가 적자가 있을 경우 대종을 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통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도록 하니 예조의 사례기를 대전에 장자가 후사가 없으면 중자가 봉사하고 중자가 후사가 없으면 첩자가 봉사한다 하고 주위에 이르기를 적장자가 다만 첩자만 있어 아우의 아들로서 후사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어주고 스스로 첩자와 더불어 따로 일지를 삼기를 원하는 사람도 또한 들어준다고 했으니 적장자가 비록 첩자가 있더라도 만약 중자가 있으면 첩손이 대종을 계승할 수가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지금 순성군 이계는 비록 이가
양양군의 적자이지만은 다만 첩자만 있을 뿐이니 함양군 이포가 차자로서 봉사하는 것이 대전의 본뜻에 매우 적합하니 다시 옛날의 제도를 상고할 필요가 없으며 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매우 적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물으니 또한 이 말로서 아뢰었다. 예조와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순성군이 죄가 없는데도 양녕대군의 묘에 부재하지 못하게 되니 어찌 적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계가 생전에 만약 종가를 따로 세우려고 한다면 대전에 의거하여 그에 하려고 하는 바를 들어주겠지만 만약 종가를 따로 세우려는 소원이 없다면 사종은 곧 첩자이기 때문에 진실로 대종을 계승할 수가 없으며 이게는 곧 양녕대군의 적장이므로 마땅히 양녕대군의 묘위에 들어가서 이 표와 더불어 같은 바늘에 부재될 것입니다 하였다. 승정원의 사령바도 또한 이와 같으니 임금이 사종의 상서를 머물러 두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일식과 월식은 천변이 큰 것이니 근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관상감의 추보하는 사람에게 상부를 시행하여 권성징악하려고 하니 그 일식이 틀림이 없는 사람은 아마로서 상을 주고 월식이 틀림이 없는 사람은 의복으로서 상을 주고 그들의 벌도 또한 이에 준하여 헤아려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일식이 틀린 사람은 형률에 의하여 논제하고 또 응당 관직을 받은 사람은 한 도목을 건너뛰게 하고 월식이 틀린 사람은 본 형률의 1등을 더 벌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추보는 전체의 운행을 관측합니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수로 구주의 도원수 원교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삼로를 바쳤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공릉에 나아갔으나 비가 매우 많이 와서 친히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섭행하도록 명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월산대군 이정의 별서를 지나다가 잠시 머물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오늘은 비록 매우 춥지는 않지만 그러나 군사들은 모두 우구가 없으니 혹시 동상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청크대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구려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조화상 우상의 군사를 파하도록 명하였다. 얼가가 돌아와 경복궁에 나아가 삼전에 문안하였다. 공릉은 예종의 비 장순, 왕후, 한씨의 능이다. 별서는 전장에 있는 부근에 한적하게 지은 집이다. 선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승지에게 매를 각기 1년씩 하사하고는 매를 하사한 것을 살해하는 율시를 20운을 지어서 바치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대전에는 개추마다 양로 연을 거행하도록 했는데 그늘에 연사가 흉년인 것으로 인하여 이를 정지했지만 노인들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경비도 또한 많이 들지 않으니 잔치를 베풀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근래의 흉년은 다른 해의 비교가 아니므로 바야흐로 기근에 허덕이는 빈민을 구제하는 데에도 여가가 없는데 무엇으로서 잔치를 베풀 수 있겠는가? 그것을 영도령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심에 연사한 홍은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해마다 풍년이 들지 않아서 구왕하는 데에도 여가가 없으니 우선 정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윤필상 노사씨는 의논하기를 연사가 흉년이 들어 마땅히 잔치를 베풀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노인들은 목숨이 서산해지는 해와 같아 성상의 은혜를 입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술과 고기를 하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양로 연은 다른 연양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비록 흉년이 들더라도 소비되는 비용은 많지 않을 것이니
전례에 의하여 이를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나 정창성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0일에는 병진 세 번째 기사. 먼저 사헌부에서 양녀 소사가 모여서 술을 마신 죄를 추국하여 아뢰었는데 이때 와서 전교하기를 소사의 일은 다른 데 모여서 술을 마신 것에 비교할 일이 아니다. 온 집안의 사람이 신에게 제사 지낸 일로 인하여 무당의 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인데 사헌부에서 다만 관리의 고발에 의하여 다시 분변하지 않고서 주의를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니 그것을 내버려 두도록 하라. 그 후에는 이와 같이 자질구레한 일은 모름지기 추국할 것이 못된다 하고 또 형조에 전교하기를 그때 사헌부에 금난하는 서리와 나장을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대사는 어세겸 등이 와서 아뢰기를 소사가 비록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핑계하고 있지만은 신에게 제사를 지낸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죽음을 당하여 술을 대단히 많이 마시면서 끓임이 없었으니 비록 모여서 술을 마신 것으로서 죄를 논하였지만 실상은 죽음으로 인하여 논죄된 것입니다. 지금 형조에 명하여 본부의 금난하는 관리를 추국하도록 하시니 대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만약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 아니라면 하필 무당의 집에 가겠는가? 또 함께 모인 사람이 모두 한 집안의 사람이므로 다른 데 모여서 술을 마신 예에 비한다면 이는 서리가 잘못 고발한 것이다. 경등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대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어세겸 등이 또 아뢰기를 비록 서리의 고발에 인한 것이지만은 그것의 분별은 실제로 신 등에게 있습니다. 본문은 다른 관사에 비교할 것이 아니므로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틀린 것이 있으며 부끄러운 얼굴로 관직에 있을 수 없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헌부의 장무관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김세적의 일은 공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곧 척인의 고발로 인한 것이니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 이른바 전리인이라는 것이 모두 오리의 밖에 있으니 그들의 말을 어찌 다 믿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김세적을 임용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니 이를 버려두려고 한 것이다 하니 장량허 왕이 아뢰기를 그 맨 처음에 전하께서 대궐 안에 머물러 두고 내보내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은 이미 본부에 내려보내어 사실을 조사한 후에 이를 버려두도록 한다면 척인이 반드시 말하기를 근시인 이유로서 이를 버려둔다고 할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대수는 남의 나쁜 일은 숨겨주고 착한 일은 더 날려주었으며 옛날 사람들의 말에 남의 좋은 일을 이루어주고 남의 나쁜 일은 이루게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내가 장작 크게 임용하려고 하여 그를 내버려 두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3일 모어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3일 모어 두 번째 기사. 중부 정성방의 민가에서 잘못하여 불을 내어 10여 집을 연달아 불태우니 부장 1인에게 명하여 입직한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을 끄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같이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삼전에 문안하고는 승정원에 선교하기를 대왕 대비의 적취의 정상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여러 가지 약이 효염이 억교되었다. 금년 가을은 바람이 차가우니 내년 봄이 따뜻한 날씨를 기다려 온천에 모욕하려고 하는데 다만 충청도에 흉년이 들었으니 어찌하겠는가 하니 승정원에서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병을 치료하는 것이 큰일이니 그 외의 다른 것을 어찌 논하겠습니까 하였다. 마침내 영흥대군 이염의 집으로 거둥하여 잠시 머물렀는데 이때 원자가 이 집에 있었다. 적취는 묵은 체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이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4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종무승이 사자로 보낸 두로 가문에게 칼을 만들도록 하는 일과 관직을 제수하는 일의 가부를 영도령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정창성룡 빌상 홍응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두로 가문이 비록 칼을 만드는 일에 교묘하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또한 훌륭한 공인이 모자라지 않으니 그로 하여금 칼을 만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외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모두가 공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공로가 없는데도 칼을 가는 자질구레한 이로서 갑자기 관직을 제수한다면 후에는 반드시 전례를 원용하여 관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고 한 명의 심의 윤사원 이것배는 의논하기를 우리나라 공인이 제조한 칼은 저들이 잘 단련된 것과 같지 못하니 저들로 하여금 시험적으로 주조하게 하여 만약 보통 기구보다 특이하게 된다면 작은 관직을 제수하고 그들이 잇따라 왕래하도록 허가해 우리 공인들로 하여금 전습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또 예조에 물으니 예조에서 말하기를 시험하여 만들도록 하는 것은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가보년의 예에 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칼을 만들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4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비방하는 시를 쓰여 공사에 관련된 유생 등에게 우선 형장의 신문을 정지하고 어긋난 단서가 있는 사람은 초록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송포 지자 일기 태수 원희와 상송포 구사도 축후수 의용과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월중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황이와 싸르기를 김세적의 일은 지금 만약 이를 버려둔다면 그 착인이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이었겠습니까? 무릇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신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원통한 것을 풀어버리려고 하는데 일이 이미 발단이 되었는데도 이를 버려두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세적이 효도를 간통한 것은 사득 분유를 분간하는 일에 관계가 없는 까닭으로 이를 버려두도록 명령한 것이다 하였다. 허황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사득의 일도 함께 버려두는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 일도 또한 이미 결정이 났으니 함께 버려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허황이 다시 아뢰기를 사득이 만약 봉사온의 첩의 딸이라고 해도 효도는 김세적에게 가까운 친척이니 서로 관통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득은 봉사온의 첩의 딸이라는 것은 참인가 거짓인가를 비록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김세적이 효도를 간통한 것은 김숭신이 이를 증거되고 있으니 그 중에서 반드시 간사와 거짓이 있을 것이므로 신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득의 일은 전일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이다. 봉장과 김숭신이 정글을 댄 것도 처음부터 공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때 승정원에서 불러가 물었을 뿐이다. 설사 김세적이 실제로 효도를 간통했다면 당연히 죄가 있을 것이고 만일 서로 간통하지 않았다면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허황이 다시 아뢰니 전교하기를 김세적은 주문하지 말고 사득의 일은 고쳐 분간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하몽의 죄수인 내수사의 정의 막심이 칼을 가지고 산호 금동을 직접 찔러 죽인 죄는 형률이 잠대시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대간을 불러 정효종의 일을 의논하도록 명하니 대사원 어세경, 지비 안철양, 장령 이감, 허황이 의논하기를 이른바 호피, 모방석, 신 등의 물건은 이를 청구한 사람이 이미 명백한 말이 있었다면 비록 스스로 청구하지도 않고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증거가 이미 없어졌으니 이를 변명하여도 증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혹히 한 가지로서 말하더라도 전일의 소에서는 형의 꾸지람을 당하여 이를 사용했다 했고 후일의 소에서는 박숙달의 다소간의 말을 돌아보지도 않고서 스스로 굳이 사용했다고 하니 그 말이 자연히 모두 서로 모순이 되므로 다른 것도 또한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복녀의 물선이 비록 세발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곧 사신으로서 뻔뻔스럽게 구득하여 역마로서 짐을 실었고 또 옷 상자와 책 상자는 반드시 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로써 했으니 그것을 우연히 어찌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대저 선비의 마음 쓰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청렴하고 결백함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청렴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정효종은 관직이 대부에 열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몸을 단속하지 않고서 선사한 뇌물을 달리게 받아서 청렴하지 못한 죄과를 범하기까지 했으니 물건이 많고 적은 것으로서 바로 그 탐함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진수한 바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였다. 대사관 이세필, 사관 김덕검, 헌납 이종륜, 정원 박경은 의논하기를 박숙달과 최희는 이미 죽었으니 정효종의 신선은 추리하여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설사 김극류의 말이 확실하더라도 이는 칼을 빼앗았다는 일로서 박숙달을 위협한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더구나 김극류의 말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숙달의 말을 어찌 다 믿을 수가 있겠는가? 김극류의 말하는 바도 또한 믿고 듣기가 어렵겠다. 정효종은 이 문의 재주가 있으니 내가 장차 이를 임용할 것인데 다만 그 일을 분간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으니 우선 성정문에 머물러 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유생이 어긋난 단서가 있는 사람을 초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그 중에 어긋난 단서가 있는 사람은 다시 서로 질문하도록 하여 또한 어긋난 단서가 있은 연후에야 성상께 아뢰어 그 의견을 받아 형장으로 신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는 이내 승정원에 묻기를 옥에 구금된 사람이 많으므로 그 중에 반드시 죄가 없는데도 뜻밖의 재앙에 걸린 사람이 있을 것이니 밀봉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밀봉은 혹시 사사로운 원한에서 나오게 되므로 또한 실정을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니 그 중에 공사의 증거가 명백한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성균관으로 하여금 밀봉을 받도록 하되 다만 혹시 사사로운 원한을 개입시킬까 염려되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6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예조판서 이파와 참판 김작과 참의 권정을 불러오게 하여 전교하기를 지금 이미 여러 능을 참배하고 태학에 거둥하여 문묘에 참배하고는 이내 중시로 선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경등의 뜻에는 어떻겠는가? 만약 선비를 뽑는다면 내년 봄이고 곧 식년이기 때문에 자주 거행할 수가 없으니 비록 문묘를 참배하지 않더라도 중시로 선비를 뽑는 예가 있는가 하였다. 이파 등이 아뢰기를 세조께서 등준시로서 선비를 뽑아도 또한 문묘에 참배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사관에는 결혼이 많습니다. 또 능에 참배한 후에 문묘에 참배하는 것은 성대한 행사이니 선비를 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시는 발령시의 예의에 의거하여 이름을 지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중시를 진현씨라고 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청근대 10월 초 6일에 문묘에 참배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외방의 유생들이 만약 이를 듣는다면 반드시 모두가 양식을 싸가지고 이르게 될 것이니 그 패단이 또한 많을 것이다. 다만 현재 성균관에 있는 유생들만 뽑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태학은 성균관이고 중시는 이미 과거에 급제한 조정의 관리들에게 다시 보이는 시험이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정삼품 당상관에 승진시켰다. 등준씨는 세조 때 특별히 베푼 과거이다. 세조 12년
1466년 7월에 종친과 경제 이하의 문관으로서 자원하는 사람을 시험 보게 하였는데 이때 중추부 판사 김수원 등 12인을 선발했으며 그 뒤 9월에 무과 등준시의 최적 등 모두 51인을 선발하였다. 발영씨는 세조 때 임시로 베푼 과거이다. 세조 12년 1466년 단오절에 종친과 문무백관을 모아 수를 내려주고 친히 글을 지음을 베풀었는데 이때 선발에 합격한 사람은 중추부 지사 김수원 등 모두 40인이었다. 대개 재상이 시험에 나아간 것은 발영씨로부터 비롯되었고 종친이 시험에 나아간 것은 등준씨로부터 비롯되었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6일 신요 다섯 번째 기사. 이 돈인을 가선대부 황주 목사로 삼고 이수를 통정대부 회양 부사로 삼고 신주를 가선대부 첨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6일 신요 여섯 번째 기사. 김극류가 상소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등은 아비가 살아서 큰 허물이 없는데도 죽어서 잘못된 시효가 있는 이유로서 저승과 이승의 사이에 아비와 자식의 원통함이 아득하게 끝이 없으니 신등은 스스로 보잘것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식이면서도 아비의 원한을 풀어주고 아비의 수치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자의 인륜이 어긋남이 있으므로 마침내 사람에게 끼어서 세상에 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의 아비는 비록 남보다 뛰어난 재주와 덕망은 없지만 충성스럽고 근실한 것은 여유가 있었으므로 세조께서 낭서의 중에게 기용하여 56번이나 천직시켜 임금의 측근에 두게 되었습니다. 세조께서는 신의 아비를 예절로서 대우하고 신의 아비는 세조를 충성으로서 섬겨서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자문하지 않은 것이 없고 참역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신하의 영예로서는 이를 고금에 찾아보아도 신의 아비와 같은 사람은 있지 않았습니다. 전하에 이르렀어도 또한 후한 대우를 입게 되어 무릇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논하고 묻게 되었으니 전하께서 신의 아비를 대우하는 것도 은혜가 또한 지극했습니다. 후한 대우가 이미 이와 같다면 반드시 현인으로 여겨서 대우했을 것인데 살아서는 현신이 되었으나 죽어서는 잘못된 시호를 얻게 되어 능히 의리를 따르지 못한 신하가 되었으니 다만 신등의 한 집안의 원통한 것뿐만 아니라 대체 이를 헤아려 보더라도 또한 편안하지 못할 일이므로 신은 극이 엎드려 탄식합니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는 것이 어느 시대인들 이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비록 성주와 현신의 사이에서도 여러 소인들의 유언비어에 그릇되지 않은 것이 드물어서 의심이 은총의 극도에서 생기고 주의가 애매한데 가하게 되는 것이 서로 선회하고 있으니 신의 아비처럼 은총의 극도에 이른 사람으로 이미 비어의 비방이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세조의 명성이 전일의 일을 분변하고 전하의 명성이 후일의 일을 분변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능히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한 것은 그 여러 소인들의 비어로 비방하는 해독이 그의 생전에 해치지 못하고서 이에 그 사후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옛날에 송나라 조정에서 왕요신에게 문안이란 시호를 내리자 그의 아들 왕동로가 아비의 공로를 논함으로 문언박이 그 본말을 상세히 아래어 문충으로 고치었으니 그 시호가 혹시 잘못되어 의논하는 것은 유독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호를 시상에 맞춰 고친 것은 유독 지금의 시효를 정하는 사람은 어찌 신의 아비의 행실의 실상을 살피지 않고서 다만 백세에 능히 고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단서를 열 수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대개 고금의 시효를 정하고도 이를 고치는 사람은 이루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백세에 능히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유왕과 여왕의 실상이 있어서 유왕과 여왕의 시효를 얻은 것이고 진실로 신의 아비와 같은 일을 이름은 아닙니다. 사람이 과실이 없는데도 비루한 시호로서 가하고는 이에 말하기를 백세에 능히
고칠 수가 없으니 단서를 열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어찌 중용의 지극한 의논이겠습니까? 신의 애회는 비록 생명을 잃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은 숨이 차서 헐떡거리기가 실과 같아서 오늘날까지 죽지 않았으니 내일은 반드시 죽을 것이니 노모의 상심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은 진실로 어미의 애통이 반드시 운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어미는 신의 멸성이 아침이 아니면 곧 저녁에 있을 것을 염려하고 있으니 어미와 자식, 형과 아우가 서로 의심하고 서로 두려워하여 한 지방이 창황하여 서로 구원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슬픈 회포를 조금 늦춰서 어미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애통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으므로 대골 아래에 부복하여 다시 원통하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게 됩니다. 전하께서 신의 아비의 행실에 만약 의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조정에 질문하여 조정에서 말하기를 아무 일은 곧 김국광의 술의 불극입니다 한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색다른 말이 없다면 특별히 한 글자의 고침을 하사하여 위로는 세조께서 인물의 현우를 식별하는 명철을 밝히시고 아래로는 신의 아비의 유명의 원통함을 위로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의정부 6조 대간 승중원 홍문관의 보인이 강희명 허종 성임 이극중 어세공 안초 이육은 의논하기를 시호는 예로부터 아름다우니까 나쁜 것이 있으니 진실로 그 행실에 맡기만 한다면 경솔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덕망이 있은 연후에 아름다운 시호를 가하고 큰 죄악이 있은 연후에 나쁜 시호를 가하는데 김국광은 비록 큰 덕망은 없지만 또한 큰 과실도 없었으니 큰 과실이 없는 사람에게 아름답지 못한 시호를 가하는 것은 대체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생각하기를 정이라는 글자를 고쳐서 봉상시에 의논한 가운데 다른 글자로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파 김자 권정은 의논하기를 김국광은 정권을 잡아 잠은 마음대로 처리하여 여러 사람의 비방을 초래한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비방이 어찌 참으로 김국광이 범한 허물이겠습니까? 만약 선과 악이 서로 평등한 사람은 반드시 선을 따라서 이를 정하게 되는데 지금 태상시에서 김국광의 시호를 의논한 것은 실상에 지나친 듯하니 이를 고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태상시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했는데 조금 후에 또 이를 고친다며 경솔한 듯하며 또 공정함을 우세히 볼 수가 없을까 두려우니 삼가 성상께서 제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개손, 이덕양, 손순효, 신주, 이명현, 유순, 이치근 의논하기를 시호라는 것은 행실의 자치이며 시호를 주는 것은 또한 군주가 죽은 신하를 포장하고 구휼하는 언전이니 만약 그의 행동한 바가 악만 있고 선은 없다면 은혜로서 의리를 가릴 수가 없으므로 나쁜 시호를 주는 것이 도리에 적당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선과 악이 서로 반식된다면 오히려 선을 드러내고 악을 가리워서 시종의 은혜를 보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국광은 정승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으니 그 훈로와 사업이 말할 만한 것이 있었으니 그가 살아있을 적에 비록 비방을 초래한 허물이 있기는 했으나 또한 드러난 과실과 죄악도 없었으므로 두 글자의 시호가 반드시 결점을 지적해서 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유왕, 여왕의 시호와 같은 것은 그 자신이 도리에 어긋났고 패국망가했으므로 실상에 맞는 명칭이므로 진실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명칭과 실상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옛날에는 시호를 고친 사람이 있었으니 어찌 한 곳에만 집착하여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변종인과 성현은 의논하기를 김국광은 비록 큰 덕망은 없더라도 또한 나타난 죄악도 없으니 정이란 글자를 고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신등이 삼가 상고하건대 시호라는 것은 사람의 행실과 사업으로서 선과 악을 기록하여 권리와 경계를 정하는 것이니 이를 칭찬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되며 이를 평론하기를 너무 낮추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재상의 행장은 반드시 그 친척으로서 이를 찬술하도록 하여 포용하고 찬미하며 선을 더하면서 악을 숨기고 있는데 봉상시에서 이를 받들어서 의례 떳떳한 일로 삼게 되니 그 개가 모두 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그늘에 더욱 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를 알면서도 공정히 의논하지 않기도 하고 혹은 알지 못하면서도 망령되이 의논했기 때문입니다. 대저 사관의 직책은 직필을 맡아서 위로는 군주의 거동을 기록하고 아래로는 재상의 언행을 쓰기도 하며 또 그가 졸함에 있어서는 선과 악을 갖추어 기록하여 후대의 시비를 전하게 되니 봉상시에서는 비록 문신으로서 인원을 채웠지만은 문견이 넓음과 의논의 공정함은 반드시 사관이 그 사실을 알아낸 것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춘추관에서 명하여 봉상시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도록 했더니 옛날에 태상시에서 시호를 의논하는 글로서 그 일을 그치게 했던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중국 조정의 예의에 의하여 지금부터 이후로는 시호의 일은 오로지 홍문관과 춘추관에 맡겨도 공도에 따르게 하소서 하고 이철견 정은 윤관 안양생 조위 이세필 김극금 이종윤 박경 유윤겸 이명승 성건 김종직 정성근 김훈 이창신 신종호 김은기 안윤선 이균 이거 황계오 성희정은 의논하기를 시호라는 것은 행실의 자체입니다. 행실은 자기에게서 나오게 되고 명성은 남에게서 나오게 되니 선왕이 선을 권리하고 악을 저지시켜서 사사를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만약 불선한 짓을 한 사람이 살아서 그 복록을 누리었는데도 죽어서 또한 평론이 없게 된다면 장차 선을 권리하고 악을 저지시키겠습니까? 지금 김국광의 정의란 시호는 반드시 그 실상과 틀리지도 않는데도 그 아들이 진수로서 갑자기 다시 고치라는 명령을 내리신다면 선왕의 선을 권리하고 악을 저지시키려는 뜻이 아니니 고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였다. 낭선은 중요하지 않은 공문에 종사하는 관리이다. 명성은 임금의 지덕이 겸비함이다. 문언박은 중국 북종 때의 명신이다. 애회는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여 몸이 회상된 것이다. 멸성은 친상을 당하여 너무 슬퍼한 나머지 병을 얻어 죽음이다. 수의불극은 의리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유명은 저승과 이승이다. 정은 사기 시법회의 수의불극 즉 의리를 능히 이루지 못한 것을 정이라 하였다. 행장은 사람이 죽은 뒤 그 평생에 지닌 이력과 업적을 적은 글이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 승지 김여석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봉성전의 수봉노 장근중광이 소앙지를 봉성전에서 간통한 자는 모두 형률의 교대시에 해당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근중은 진시로 살아날 도리가 없겠지만 다만 소앙지만은 장근중이 불러 끌어들임으로 인하여 따라갔으니 사정이 애매한 데 관계된다. 특별히 사형을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조위가 아뢰기를 이 계동은 직접 중죄를 범하여 방축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직첩을 주었으며 지금 또 관직을 제수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사람이 허물을 고친다면 모두 임용할 수가 있는데 한 번 죄를 지은 이후로 폐기하여 평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 계동은 비록 무인이지만 학술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임용한 것뿐이다 하였다. 방축은 벼슬을 삭탈하고 제식으로 내쫓음이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의금비 전지하기를 대저 유생들은 성인의 도를 배워서 후일에 임금을 섬겨 도를 행함으로써 뜻을 품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성균관의 유생들은 사장을 일일이 비방하여 시를 지어 비난하고 업신여겼으니 풍속을 상폐시킨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다. 진실은 마땅히 끝까지 추국하여 엄격히 징계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형적이 없어졌고 또 사증도 없는데 지금 그 공사에 관련된 사람이 거의 수십 명이나 되어 여러 날 동안 옥에 갇히었으니 만약 범죄한 사람이라면 비록 형장을 치더라도 진실로 아까울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찌 죄는 없으면서 뜻밖의 재앙에 걸리는 사람이었겠는가?
더구나 지금 선비를 뽑는 길이 넓지 못하니 특별히 모두 이를 내버려 두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7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7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너세겸 등이 와서 아뢰기를 형조에서 양녀 소사의 일로서 본부를 주해주기를 청하므로 신등이 마땅히 편안스럽게 관직에 있을 수가 없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수요가 많은 공사에 한번 착오가 있다고 해서 마땅히 사면할 수는 없다 하였다. 어세겸이 또 아뢰기를 본부는 여러 관사를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도리어 유사에게 탄핵을 당하고 있으면서 부끄러운 얼굴로 관직에 나아가고 있으니 대체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굳이 사면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7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이세필 등이 사자를 올리기를 극이 생각한데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는 것은 다만 포위의 선비로서 하급을 이루어졌는데도 조정에 임용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것이니 이 길을 거치지 않으면 진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설치하여 선비를 뽑아 벼슬을 하는 계단으로 삼은 것인데 중시의 경우에 그 과거를 보는 사람은 그 이름이 이미 사판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그 사람은 이미 조정에서 임용된 바가 되었으니 다시 그 제주를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한 번 중시하는 법이 대전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후로 병신년에 이를 시험하고 또 기해년에 시험했으니 4년에 한 번씩 시험하고 있으므로 자주 시험하는 것이 너무 심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전교를 받들건대 전교에 이르기를 이것을 하는 까닭은 국가의 명령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신등이 또 생각하건대 우리 조정에서 사대하는 사명은 승문원에 있고 국가를 빛내게 하는 문장은 홍문관에 있어 달마다 2번, 3번 시험을 보고 또 해마다 봄, 가을에는 문신에게 시험을 보도록 하니 그 권장하는 방법이 주밀하지 않음이 없는데 어찌 모름지기 자주 중시를 본 연후에야 하급에 근실할 수 있겠습니까? 이익은 없고 폐해만 있을 뿐이니 성명을 중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판은 벼슬아치의 명부이다. 성종시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7일 임술 일곱 번째 기사. 하 형산이 옥중에 있으면서 상수하기를 신이 옥에 갇힌 지 29일 만에 고신을 한 차례 받았는데 지금 또 듣건대 신이 법을 어긴 단서가 있는 이유로서 초계했다고 하니 몹시 민망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이 처음 추국할 적에 시를 본 사유와 전해진 말이 발생한 원인을 보고서 공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의금부에서는 그 시 한 귀절 중의 5글자와 한 귀절 중의 9글자가 다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신에게 의심을 두었는데 지난 봄 여름 무렵에 본시를 몇 달 뒤에 전송한 것이므로 신은 그 시가 사장을 일일이 비방한 것에 분개하여 한참 동안 펴본 연후에 찢어서 버렸던 것입니다. 신이 용렬하고 노둔하여 한 번 보고 바로 기억하는 자질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혹시 잊고 있으면 괴이하게 여길 것이 못됩니다. 신이 이러한 추국을 받을 시기를 당하여 처음으로 잊었다고 말한다면 그 사이에 의심이 있을 듯합니다. 신은 비록 지난 윤 8월 11일 본관이 서신을 보내던 날에 명바로 기록하면서 이 두 기절을 빠뜨렸던 것인데 이때를 당하여 어찌 오늘날의 일이 있을 줄을 헤아리고서 고의로 이를 빠뜨렸겠습니까? 만약 신이 있어서 보낸 서간을 참고한다면 신의 진실과 허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바야흐로 포대기에 쌓여 있을 시기에 오른쪽 눈이 시력을 잃게 되고 나이 12세가 되어 떨어져서 왼쪽 팔을 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일찍이 부모가 주신 몸을 손상시킨 까닭으로 이유로서 유감으로 여기고 있는데 어찌 오늘날 그 밖의 일로서 형장을 달게 바꿔서 부모의 골육을 심하게 상처를 내겠습니까? 하물며 그 시의
아비를 복양할 계를이 없다는 한귀절은 오로지 지위를 탐내고 복록만 생각하면서 부모의 복양을 돌보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때 성균관에 있으면서 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로서 어버이 곁에 떠나 먼 곳에서 벼슬한 사람 홀로 한 사람뿐이므로 신이 이를 보고는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여 즉시 이를 찢었던 것인데 지금 다 전송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실에 있다고 여기니 신의 민망함이 더욱 심합니다. 임명선은 이를 본 사람이 자취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이 처음에는 말을 근신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할 적에는 이 맹사와 말하에 형률 조문을 범했으니 신이 실제로 죄가 있으므로 만번 죽더라도 유감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직책이 사석에 있으면서 유생들의 비난과 비방을 같이 받고서도 도리어 옥에 갇히게 되고 또 고신까지 받게 되니 신은 실로 몹시 민망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어리석은 사정을 불쌍히 여기서 잔폐된 여령을 보존하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27일 임술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28일 개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28일 개해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조위가 아뢰기를 이 계동이 처음에 불경의 죄를 지었으니 그것이 방면된 것만 해도 다행한 일인데 또 직첩을 주고 조금 후에 즉시 다시 임용하게 되니 이와 같다면 어찌 징계된 것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성명을 빨리 회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그가 허물을 고쳤다면 어찌 오래되기를 기다리겠는가? 이 계동은 재주가 있어 임용할 만하니 버릴 수는 없다 하였다. 조위가 아뢰기를 재주는 있어도 행실이 없으면 장차 그들 어디에 임용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이 계동은 그때 술에 취해 있었을 뿐이다 하였다. 조위가 아뢰기를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어서 인사를 차리지 못할 정도라며 어찌 과일을 던져 기생에게 수작하였겠습니까? 재주는 비록 임용할 만하더라도 행실이 나쁨이 이와 같으니 임용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정은 박경이 중시와 별시를 정지하기를 청하므로 임금이 좌우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지금 이미 관시와 한승씨와 복시에서 선비를 뽑은 지 겨우 서너 달이 걸렸는데 지금 또 선비를 뽑는다면 다만 너무 자주 할 뿐만 아니라 유생들로 하여금 말리에만 교묘하게 꾸면서 도리어 본업을 벌이도록 할 뿐입니다. 옛날에 선비를 뽑을 적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칭찬을 늘어놓기를 아무 사람은 아무 재중에 능하다고 했는데도 지금은 그런 소문이 없으니 어찌 과거가 너무 잦아서 본업을 폐기하여 실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중시는 더욱 적당하지 못하니 이미 과거에서 출신했는데 어찌 다시 중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국은 중국을 섬기는 나라이므로 문예는 진실로 뒷전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문신이 겨우 과거의 명성을 얻게 되자 그 전엽은 버리게 되니 옳지 못한 일이다. 내가 뜻밖에 만들어서 문예를 시험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장차 그 스스로 힘을 쓸 것이다. 하물며 무제와 같은 경우는 연습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연습하지 않는다면 폐공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제만 연습하고 문예를 배워 익히지 않는다면 되겠는가? 그런 까닭으로 이런 행사를 만들어 인재를 격려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하니 조위가 아뢰기를 당나라는 굉사과로서 선비를 뽑았는데도 또 사륙체로서 시험하여 문사를 가려 뽑아 중서와 지제고로 삼았으니 지금도 만약 중시를 시행한다면 마땅히 다시 시험 보는 법을 정해야 할 것이며 초시와 더불어 이를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홍응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지제교의 임무도 또한 중요하므로 예전에는 승지들이 또한 이를 겸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박경과 시독관 김헌은 아뢰기를 그네는 해마다 흉년이 들게 되니 청컨대 육아를 정지시켜 하늘의 경계에 근신하게 하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루어진 명령을 회수할 수가 없다 하였다. 동지사 이극기가 아뢰기를 그늘의 유생들이 시를 지어서 사장을 없인 여기고 있으니 이는 실제로 윗사람을 능멸하는 기풍이므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추문하여도 근거가 없으니 이는 비록 유생들의 경박하고 나쁜 행위이지만은 또한 사장이 인망이 만족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신이 옛날에 성균관에 있을 적에는 김구와 윤상이 사장이 되었는데 그 당시 유생들이 우러러 섬기면서 마음속으로 복종하고 있었으니 어찌 의심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니 조위가 아래기를 이것기에 말이 지당합니다. 유생들이 비록 광망하지만은 그러나 그 뜻이 고상하니 위력으로서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주와 덕망이 있은 연후에야 진정하여 복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홍응이 아래기를 신을 생각하기를 비방한 시에 관한 일은 하형산이 먼저 말을 꺼냈는데 하형산은 성품이 본디부터 단정하지 못하므로 임명서를 보고 몇 달 후에 전송하여 실제로 얽히고 슬키게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끝까지 주문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찌 모두가 시를 지었다고 해서 형벌을 받겠는가. 애매한 점이 없지 않은 까닭으로 이를 버려두었던 것뿐이다. 하니 박경이 아뢰기를 이 승은은 사족의 부녀를 간통했으니 마땅히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좌우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이극기가 대답하기를 어우동은 행실이 창기와 같았으므로 이 승은이 우연히 간통했던 것이니 그가 사족인 것을 알지 못했으면 의심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승은이 재주가 있고 없는 것은 실제로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일로서 종신토록 폐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하니 조위가 아뢰기를 이 승은은 활 쏘기를 잘합니다.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이 승은은 생원과의 장원을 했으며 또 활을 잘 쏘고 또 음률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됨이 임용할 만합니다. 또 알지 못하고서 이를 간통했으니 정실이 용서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